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상대가 나를 좋게 봐준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평가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넌 착한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를 사랑하는 연습. 우리는 남이 아닌 나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 손절해야 할 사람들을 알아보고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 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깃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를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 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곧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런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물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귀찮아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첫 번째,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두 번째,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세 번째,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네 번째,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다섯 번째,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여섯 번째,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일곱 번째,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할 생각과 맞지 않을 땐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여덟 번째,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려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놓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닌데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또 금연구역이라 쓰여 있지만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널브러진 곳에는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휩쓸리고 따라합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따위의 심리를 가지기 쉽습니다. 쉽게 휩쓸린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시기와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같은 이치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은 마땅히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아두기 마련이죠. 그러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보고
그곳에 따라 버리는 것처럼. 저기가 버리면 되는 곳인가 보다. 저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려도 되겠지? 그런 동질의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어 모이고 결국 같은 곳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버릴수록 괜히 더 미움이 커져갑니다. 서로가 모여 함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대가 더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 사이에 오가며 증폭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두지 못해 비워낼 대상을 찾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서 나는 쓰레기장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미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상처는 당신이 받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것도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에는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그 장소에게 있을까요? 버린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중요할까요? 일어날 일을 생각이나 할까요? 예상을 하고 버릴까요? 아닙니다. 단지 불편해서 버리고 싶어서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잖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받아도 올곧은 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매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저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물론 정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 되겠죠. 몇 번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몇 번은 속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흔히 던지는 농담인 나랑 쟤랑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 거야? 정도가 있겠습니다. 누굴 구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한 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농담에서조차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모르고 했을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운해할 만한 선택을 했고 나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나의 기분을 그 상황에서 배척한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모르고 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상대에게 자주 기억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자주 까먹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상대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닐 뿐이겠지요. 가끔씩은 그런 상황을 용서해 주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이 나의 감정과 기분을 택해주지 않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믿어주고 용서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든 거짓으로 지어낸 상황이든 상대는 엄연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이 자주 제외되었거나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낸다. 매번 참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보다 많다. 그것이 맘 편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몇 두고 있다. 가만 보면 화를 낼 법한 상황인데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한답시고 뒤로 물러서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화와 말은 적게 내고 적게 할수록 상황에는 이롭다. 그 당시 상황을 유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상황으로 인해 더는 골머리 썩일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옳은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는 것은 위기 대처로만 보면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치는 것이 아닌 무시하는 대처에 가깝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러한 무시하는 대처에 익숙해진다면 다시 혹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또 무시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화내는 법을 모르게 될 것이다. 표현의 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상대의 태도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화내지 않고 모른 척 해줄 거란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나에게 점점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나와의 상황을 좋지 않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꼴이 된다.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듯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낸다. 잘 낸다는 표현은 빈도가 잦다는 것이 아닌 노하우를 뜻할 때의 잘이다. 평소에 별 표현이 없고 잘 참는 사람이 한번 화내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무던히도 무시해왔고 때문에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다. 모두가 언젠가는 화를 내고 살아갈 사람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때마다 표현해서 서로의 상황과 관계를 교정해 갈 것인가? 아니면 꾹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해서 상대도 주의도 다 잃고야 말 것인가? 화를 평생 참고 살 순 없다. 말을 잘하는 것처럼 화도 잘 내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의 시작은 내야 할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이다. 매번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